제가 얘기할 거는 이제 교육세인데, 우선 교육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교육세가 만들어진 거는 82년이에요. 학교 교육 정상화를 기여하는 데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 82년에 만들어졌고, 87년에 91년 12월 31일까지만 교육세를 걷겠다, 한정기간 동안 그렇게 정했어요, 법적으로. 그리고 91년이 되자 그 교육세를 91년 12월 31일까지만 걷겠다라고 했는데, 그걸 그 조항을 없애버렸어요. 교육세를 폐지하라는 움직임이 있어요. 근데 나는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어쨌든 조금 더 교육세에 대해서 얘기하자고 하면, 우리는 교육세 안 내요, 일반적으로. 평소에는 교육세를 안 내고, 우리 월급 명세서 받아보면 교육세 없죠. 받아본 적이 없어. 그냥 통장에 그냥 바로바로 꽂아줘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교육세를 안 내고, 교육세를 부과하는 대상은 금융업자랑 보험업자한테만 그 교육세가 부과가 돼요. 교육세법이 그렇고, 지방교육세가 있는데, 지방교육세는 부동산하고 기계장비에 관해서 이제 등록할 때, 예를 들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 자동차세를 낼 때 보면 자동차세 항목 중에 지방교육세 항목이 있어요. 그렇게 있고, 레저세, 예를 들면 골프, 카지노, 요트 이런 거에 이제 지방교육세가 들어가고, 술, 담배에 교육세가 포함되어 있고, 주민세를 내는 대상은 교육세를 일정 부분 내게 돼 있대요. 근데 나는 이쪽에서 지방교육세를 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다네요. 그리고 재산세 낼 때에 교육세가 또 일부 포함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모아서 교육청에서 모아서 이제 분배를 하죠. 이게 이제 교육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교육세를 폐지하자는 움직임이 있는데, 우선 나는 이걸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예전에 이명박 때 그 대학생들이 반값 등록금 실현하라고 시위를 한 적이 있잖아요. 네. 나는 그거 보면서 좀 너무 안타까웠던 게, 우리가 중고등학교에서 중도 탈락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 뭐 여러 가지 뭐 가정 환경이라든가 뭐 학교에서 무슨 왕따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만두는 사람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돈이 없어가지고 학교를 못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의외로. 그리고 우리 얘기하는 것 중에 이제 무상급식 얘기하고 무상교복 이런 걸 얘기하는데, 난 거기다가 무상이라는 말을 넣는다라는 것 자체에 되게 좀 안 좋게 보는 사람이에요. 그냥 당연히 줘야 되는 거지, 거기다가 왜 무상이라는 말을 붙이냐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 학교에서 내는 돈이 굉장히 많죠. 만약에 의무교육이라고 해서 그 따로 수업료를 내진 않지만 그 외에 들어가는 돈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나는 교육세를 좀 바꾸자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는 동안 애가 학교를 다니는 데 있어서 필요한 돈을 부모가 내주지 말자라는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가 나라에서 어떠한 제도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교육을 시키는 목적은 그 사람들이 졸업하고 나와서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어떠한 부가가치를 창출한다거나 하는데, 그 사람들이 졸업하고 교육을 받고 나와서 이 사회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한다거나, 아니면 사회에 어떠한 특정한 역할을 하라고 그 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밖에 나와서 간단하게 말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한테 소득이라는 게 생기는 거고, 최소한
사람이 그 아이가 태어나서 예를 들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어떠한 돈도 들어가지 않게 하고 그 이후에 소득과 비례해서 교육세를 걷어서 후불제로 하자라는 게 내 의견이거든요. 소불제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교육을 받았잖아. 그래서 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득이 생기고 우리는 거기에 소득세를 내잖아요. 소득에다가 교육세를 붙이자? 네, 그러니까 소득에 비례해서 교육세를 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그 우리가 좋은 교육제도를 마련해줬고 좋은 선생한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잖아. 좋은 것 같아요. 그럼 너는 그러니까 그동안 네가 받았던 교육에 대한 부상으로 그동안 돈을 안 냈으니까 후불로 네 소득에 비례해서 내라. 돈을 못 벌면 우리 교육제도가 안 좋아서 너가 힘들게 하니까 넌 조금만 내. 이렇게 그러니까 후불로 내자는 거죠. 너무 이상한 게 무슨 골프에다가 교육세를 거두고 뭐 아까 은행에다가 교육세를 거두고 전 국민이 다 내야죠 그거는. 근데 왜 그런 이상한 항목에다가 교육이랑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항목에다가 교육세를 붙이는지 좀 이해가 안 가요. 교육 재원 마련을 위해서 그럼 소득세에 소비세. 붙이면 되지. 네? 애초에 소득세에 붙였으면 되지. 그 소비재 위주로 붙인 거죠. 돈 많이 그러니까 버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교육세가 들쭉날쭉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육세를 폐지하자 이런 얘기는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폐지하자라는 게 교육세가 필요 없다가 아니고 교육세를 뭐 어디서 거두자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교육세를 내는 주체는 금융업자랑 보험업자, 금융업하고 보험업에서만 그 소득세를 내니까 그걸 폐지하자라는 거예요. 폐지해서 뭐 어떻게 하자고? 거기서는 그냥 폐지하고 우리나라 세금 많이 거둘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예를 들면 이제 대통령들이 항상 하는 부분 공약 있잖아요. GDP 몇 프로를 교육에 쓰겠다. 라는 게 세금 걷어가지고 그 일부를 교육 쪽에다 넣겠다라는 거잖아요. 그거를 나는 후불제 개념으로 해서 사람이 돈을 소득에 대한 일정 부분을 교육세로 하고 최소한 태어나서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학교에 돈 들고 가는 일 없게 하자. 네, 좋은 것 같아요. 동의합니다. 근데 만약에 요새 비혼이라든가 결혼 안 하든가 아이를 안 낳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럼 그 사람 내가 받은 거잖아. 내가 받은 거에 내가 교육을 받았으니까 거기에 대한 그 비용을 후불로 내 소득에 비례해서 내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 세대는 내 돈 내고 교육을 받았긴 하지만 근데 어차피 이제 우리 다음 세대부터 얘들아 근데 우리를 따져도 별로 그 이상하지 않은 게 우리도 수업료는 안 냈잖아요. 중등까지는 전혀 안 내죠. 그거 내지 않아요? 4분의 1분기 뭐 이게 조금 그거 10몇만 원씩. 고등학교부터 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고등학교. 네,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중학교 내지 아니니까. 아까 아 그래가지고 내는 거예요 고등학교가? 중등까지가 의무교육 아니에요? 그래서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그 돈을 내는 거예요 수업료를?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아까도 얘기한 초등학교 한 명한테 들어가는 비용이 뭐 700만 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정확한 건 아니에요. 대충 700만 원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낸 거는 1년에 100만 원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저 지원을 많이 받죠. 고등학교도 그게- 받고. 좀 복잡하지 않아요? 그게 훨씬 따져보면. 그러니까 당연히 저희보다 다음 세대가 더 좋아져야 되는 게 당연하니까 우리 세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뭐 똑같아야 된다. 이건 그리고 아니지만 우리가 차에 기름 넣잖아요. 기름에도 교육세가 붙어요. 우리가 차를 보유하면 자동차세 낼 때 교육세 낸다 그랬죠.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자율주행차가 나오면서 전기차가 나오면서 기름을 안 넣고 차를 자기가 보유할 필요가 없으면 거기서 또 교육세가 확 줄어들겠죠. 금연 정책 막 해가지고 담배 끊으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담배를 안 피우면 또 교육세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걸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를 해야지. 물론 소득세로 해도 안정적이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 소득세도 불로소득에도 소득세 거기 교육세가 붙어요.
근로소득세만 붙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세, 갑근세만 교육세가 붙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육세가 안 붙죠. 그러니까 지금 소득세. 현재는 안 붙지 않아요? 아 지금은 안 붙어요. 네, 지금은 그러니까 안 붙이면 그러니까 소득세라는 게 되죠. 어떤 게 소득세인지도 아직 사실 시대적으로는 논란이 있으니까. 아니면은 교육은 공공재니까 소득세가 아니라 불로소득에 세금을 붙이자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시세 지금, 차익? 그러니까 뭐. 내가 교육세라고 그래서 네. 그런 얘기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받아왔던 교육이나 국가에 대한 케어에 대한 비용을 커서 돈을 벌어서 그게 지불하자는 거지. 그러니까 항목을 교육세로 만드는 것 뿐이죠. 왜냐면 어렸을 때 경찰 서비스 받았고 소방 서비스 받고 의료 서비스 받잖아요. 내가 세금 아무것도 안 냈는데 어린 나이에 부모님이 대신 냈다고 뭐 볼 수 있죠.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교육세는 따로 항목을 마련해서 낸다는 것 뿐이잖아요. 예. 그러면 그렇게 되면 네. 포퓰리즘이라는 말도 분명히 사라질 수 있고 무상급식 한다고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무상교복이라는 말, 그러니까 그 교복을 학교에서 교복을 주고 밥을 주는 거에 대해 무상이라는 말도 사라지고 그러면서 학교를 다니는 동안 그건 용어 차이가 아니라 인식 차이 아닌가요, 사람들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런 인식 때문에. 근데 교육 자체를 무상으로 해준다 하면 그러니까 교복이라 하면 뭔가 상품을 구매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왜 내가 이건희 아들한테도 교복을 사줘야 되나 라고 할 수 있는데 교육 서비스 자체를 공짜로 그러니까 국가에서 국민이면 교육 서비스 자체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게 한다 하는 거는 우리나라 그냥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느낌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좋은데 네. 우리나라 사교육 시장이 90%잖아요. 그러면 세금이 다 사교육 그 재단한테 수입을 대준다는 거죠. 그거는 제도를 바꿔 우리가 이제 입시 제도가 지금 문제가 돼가지고 사교육으로 자꾸 돈이 많이 가는 건데 그거는 입시 제도를 바꿔야 하는 거고 학교를 다니는 동안 돈이 없어서 애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막자라는 거잖아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돈 내고 밥을 먹는 학교에서는 교장이나 교감이 와서 넌 돈 안 냈으니까 먹지 마 이런다면서요. 이런 문제는 그럼 최소한 사라질 수가 있지. 진짜 그래요? 그거를 돈을 그 학교한테 돈을 주면 그 학교는 그게 장사잖아요. 근데 말은 유치원 선생님들이 하는 거죠. 우린 공교육을 책임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니까 그 예산 세금보다 오히려 교육 이 구조를 먼저 손대야 되지 않나. 아 그거는 난 쉽지 않겠죠. 아니 그러니까 그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예전에 노무현 때 사학법 바꿀 때 나왔던 얘기인데 사학은 개인의 재산인데 그걸 왜 국가가 간섭을 하냐 이거였거든요. 네. 그때. 근데 분명히 돈은 사학이라고 하지만은 운영비는 분명히 우리 세금을 투입을 하는데 그러니까 개인의 재산이면 지 돈 가지고만 운영해야지. 왜 보조금 왜 받아? 예전부터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그런 얘기 들으면 너무 열받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나라에서 돈을 걷어가지고 그쪽에 운영비를 대주는데 난 주는 것까지는 문제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 회계가 투명하지가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학교에다가 모든 회계를 투명하게 공개를 하라라고 하면 그 문제는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공개가 될까요? 투명하게. 법으로 만들어야죠. 투명하게 공개가 된다면 우리 사회는 용인을 한다는 거네요. 그 개인의 소유라는 그 학교나 유치원들한테 세금을 주는 걸. 부동산 수익을 자체는 보존해주는 네, 부동산 자체는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네. 재산은 학교 소유지만 운영비를 대주는 거고 운영비가 정말로 올바르게 쓰였는지 그 회계를 공개를 하면 그거죠. 거기다 이제 회계를 가짜로 공개했을 때는 뭔가 처벌 조항이 되게 심하게 있어야 될 거고. 회계를 공개 안 하고 보조금을 준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그런 식으로 운영할 수가 있지? 세금이 장난도 그 아니고. 학교 법인도 이제는 학교 사업이 아니라 다른 사업도 할 수 있잖아요. 그걸로
교육을 해서 번 돈으로 교육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주식 투자나 땅 투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이미 다 법이 좀 이렇게 흔들려 버린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네. 법이랑 제도로 이제 같이 바꿔야 되는 그러니까 거죠. 제 말은 좀 부작용이 있을 것 같다는 거죠. 예산이라는 건 확보가 되면 다 쓰게 돼 있잖아요. 보통. 그렇죠. 학교는 남기지 않고.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다 배분이 될 텐데 그럼 결국 그런 사람들의 교육 수익성을 높여주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창출되는 수익을 교육에 재투자하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러면 무상 교육을 해야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다고 이 사립학교들을 다 싹 정부가 뭐 이거는 뭐 재산 압류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사유재산. 그러니까 논쟁이 있으니까 1인당 그러니까 예산을 거기에 주지 않고 학생한테 줘요. 그러면 등록금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등록금이 올라갈 수가 없죠.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까. 학생한테 준다면서 돈. 네. 학생이 자기 예산, 교육 예산 바젯으로 교육을 받아야 돼.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을 가더라도 난 예산이 이거밖에 없다. 그럼 자기 돈을 추가로 넣어야 되잖아요. 그럼 가능한 이 예산에서 쓰려고 할 거 아니에요. 누가 자기 돈을 추가로 넣으려고 해요. 넣을 수 있죠. 넣을 수 있죠. 근데 그만한 가치가 있다면 넣겠죠. 저 대학의 프리미엄이 내가 가진 교육 바젯, 이 바우처보다 넘는 정도의 가치를 나한테 제공한다. 그러면은 좀 다르게 얘기해서 아니면 반대로 더 어떤 대학은 우린 그 바젯만 주면 된다 라고 박리담회를 할 수도 있죠. 오히려 학생이 많으면 수익성이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좀 다르게 생각해서 네. 대학을 빼고 그냥 고등학교에만 한정을 짓는다고 생각을 하면 고등학교도 뭐 저는 국립을 나왔지만 사립고등학교나 사립중학교 나온 사람들은 되게 불만이더라고요. 학교에 학교가 이상하다, 뭐 선생도 이상하다. 물론 이건 개인적인 편차가 있지만 그렇다고 사립을 다 공립화할 수도 없고 사립을 장려하기도 힘드니까 사립과 공립을 경쟁시켜야죠. 근데 그걸 반대하잖아요. 이 사립들이 어떻게 우리가 공립이랑 경쟁을 하고 그럼 우리가 뭐 불리하고 뭐 어디가 유리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지원금을 똑같이 주는 게 아니라 이제 그 학생들이 한테 사립 다닐 건지 공립을 다닐 건지 선택하게 해도 거기에 따라 예산이 배정되는 거죠. 우리가 학생들을 모집해야 되는 거죠. 학교가. 우리 학교 와주세요. 왜냐면 앞으로는 그게 심화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돈을 학교에서 투명하지 않게 운영하는 거는 똑같잖아요. 투명하게 하는 용도이기도 하죠. 왜냐면 학생한테 주기 때문에 학생은 그 내 할당된 예산을 학교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럼 그 용도를 학생은 받아야 된다. 학생은 그 내가 받은 교육 바우처를 그 학교한테 쓸 수밖에 바우처를 준다는 거는 딴 거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교육비로 쓰라는 근데 거잖아요. 지금 현재도 학교 예산이 학생 1인당 얼마 이런 식으로 내려가지 않아요? 물론 추가로 더 따일 수 있는 게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과정으로서 그 회사의 그 회사래요. 회사같이 운영되지만 학교에 들어가는 예산이 딱 정해지잖아요. 몇 명이면 얼마, 몇 명이면 얼마. 그럼 학교마다 다 다르니까 지금은 학교마다 규모에 따라서 한정돼서 주는 건데 다르면 매년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럼 매년 다르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자기들이 공적인 영역에서 일을 한다면 그 교육으로 번 수익을 뭐 땅을 물론 학교를 짓겠다고 땅을 사놓고 땅값이 올라서 팔고 뭐 그럴 수 있지만 어느 정도 단속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지금 학생이 줄고 있잖아요. 그러면 공립은 망하진 않잖아요. 결국 사립이 망해 갈 텐데 사립이 문을 닫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과정 속에서 그 망해가는 과정을 정부가 너희 문 닫고 너희는 막고 너희는 합치고 이게 안 되다 시장 상황에서 된다면 그거를 조금 더 권장할 수 있는 거죠. 바우처 제도로. 학생들의 니즈에 맞게. 왜냐면 정부가 아무리 학생들 니즈에 맞게 해도 문제가 생기는 거가 이미 소위 북유럽 국가에서도 드러나거든요. 전 세계에서 부러워하는 학업 성취도나 질과 양을 자랑하는 교육 시스템이 있는 나라도 학부모들이나 학생이 불만이란 말이에요. 지금 사회가 이렇게 변하는데 왜 교육적 시스템이나 교육의 질은 왜 안 변하냐. 그럼 이거에 대해서 가장 발빠르게 대응하는 시장이 우리나라 사교육 시장이잖아요. 매년 새로운 분석 결과, 새로운 걸 이제 다 브리핑을 하고 학부모와 학생의 지지를 받고 시장에서 움직이고
다만 그거를 공교육이라는 바우처 틀 안에서 해라라는 제도를 사용하면 좀 나을 것 같은데 말이 길어졌네요. 그러니까 세금을 무조건 확보하면 예산이란 특성상 다 쓸 것 같다는 거죠. 다 쓰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요. 예산은 모자른 것도 아니고 많은 것도 아니니까. 있으면 다 쓰니까. 예산이 뭐 없다, 많다, 이건 예산이 많다 이런 얘기는 낭비한다는 뜻이고, 예산이 없다 그 말은 힘싸움에서 졌다는 뜻이잖아요. 예산을 할당받지 못했다는 거니까.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교육세에 대해서 지금 이 현황상 시대 변화상 손을 대야 된다는 시점이고, 그리고 세금 제도상 손을 대야 되는 시점과 교육 제도상 손을 대야 되는 시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공은 다시 이제 국회로 다시 잘 뽑아서 좀 이제 잘 바꾸기 좀 잘 못하니까. 사립 그 지원금은 어떻게 받고 있어요? 예산 같은 거? 국가에서는 어떻게? 우선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거기에는 시설 지원금이 따로 있고 학생 1인당 지원금이 따로 있고 이렇게 줄걸요 아마. 그럼 수업비 따로 거두고 지원금도 따로 받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로 땅 사고? 아마 그럴 거예요. 땅 사고 지원금으로 순수히 땅을 사진 않겠죠. 근데 그거는 그거를 왜 그게 언제부터 풀렸어요? 그러니까 뭐 그분 지금 엊그제 들어가신 아아아 7일 아니 6번 진짜 드신 말도 안 되는 거 국밥. 아니 그러면 뻔하게 학생들한테 뭐 그 학교 사업비로 거두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교육비로 거뒀을 거 아니야. 그러면 학교 운영을 해서 돈을 남겼다는 거는 내가 100만 원어치를 너희들한테 해줄게 해놓고 80만 원어치만 해주고 20만 원을 남겼다는 건데 어떻게 그거를 당당하게 뭘 사고 이렇게 그게 투자를 원래는 막혀 하고. 있잖아요. 병원이나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익을 외부로 못 가져가니까. 그러니까 의사나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 의사나 교사들한테 그렇지. 잘해주거나 새로운 교육을 시켜주거나 장비를 사거나는 되는데 이제 그래서 뭐 병원이 호텔 짓고 그러는 거잖아요. 요즘 저 한양대 또 에리카 건대. 캠퍼스에도 거기 호텔 있잖아요. 건대냐 네. 건대도 있나? 학교 캠퍼스 안에 호텔이 있어요. 호텔 장사하잖아요. 물론 이제 뭐 학술 교류로 인해서 뭐 호텔이 주변에 없어서 뭐 짓는다고 하지만 이제 호텔업이 가능하게 해준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의료 관광 산업이라고 이렇게 와서 수술하고 이제 관광하고 집에 가고 이런 거 미국 사람들 와서 하고 가고 뭐 이런 거 좋다고 하니까 이제 그 얼굴 뭐 피부 미용 이런 것도 하잖아요. 우리나라 성형 수술을 이게 싸고 그러면 아예 사기업으로 하든지 그 사교육 시장처럼 지원금이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다 받고 그래서 사교육 시장처럼 하면 이제 돈 위주로 가버리니까 이제 돈 없으면은 뭐 이제 교육 못 받고 치료 못 받고가 발생될까봐 막아놓은 건데 이 정도면 좀 열어주자 해서 돈을 많이 벌면 이 회사가 이 의료 서비스나 교육 서비스 규모가 커지면 그 질도 좋아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게 취지랑은 안 맞는 병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의료보험료를 많이 내면 해결이 돼요. 일단 우리 의료보험 그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항상 의료보험 수가가 너무 낮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에 주는 돈이 너무 적다라는 거예요. 자기네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그러니까 수익사업 법적으로 병원이 수익사업을 할 수 없게 해놨는데 그러면 돈을 많이 줘야 되니까 얘네들이 조금씩 열어주는 거야. 요건 해도 돼. 요건 해도 돼. 이런 식으로. 거기서 수익을 남겨. 돈을 올려야겠네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출하는 의료비는 많잖아요. 사보험으로 지출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사보험이 없어도 되면 그 돈을 다 그쪽으로 내면 좋을 텐데. 또 그건 또 다른 얘기죠. 그 돈이 세이브된 거지. 그걸 또 정부의 세금으로 낸다는 말은 아니니까 사람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안심하고 병원을 이용할 수 있으면 다른 보험이 필요 없이. 그러니까 거의 큰 병 하나 걸리면 집안이 풍비박산 나잖아요. 그렇지만 않으면 사람들이 보험에 그렇게 막 가족 다 합쳐서 100만 원 이렇게 넣을 이유가 없으니까. 100만 원 솔직히 더 넣지 않나요? 그쵸, 그러니까 1인당 보통. 가족은 100만 원 넘어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정도 세금 넣어서 안 불안할 수 있으면 미래가
그 정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시 학교 얘기로 갑시다. 네. 그러니까 세금 얘기하다가 지금 갔는데 네, 저번에 이제 고대에서 2월금 모아서 적립금 해가지고 주식에 넣었다가 왕창 잃었죠. 고대에서 그런 적 있어요. 저번에 한 PD수첩인 것 같은 거 나왔어요. 민족 고대. 민족 고대. 난 대학교 이름에서 항상 왜 앞에 민족 붙이는지 이유를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그래서 이사회 결정을 투명하게 하자라고 해서 노무현 때 사법법 개정을 했고, 박근혜와 이명박은 촛불을 들었죠. 그렇죠. 불법 집회를 했지. 그러면서 그걸 막아냈죠. 그래서 그러니까 노무현 때 사법법 개정이 뭐냐면 학교 이사회가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사를 보통 이사장이 자기 마음에 드는 애들을 넣기 때문에 외부 인사를 넣자는 거예요. 그러면 외부 인사 하나 들어간다고 해서 그 이사회 결정이 바뀔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사회 결정이 되는 과정이 밖으로 노출되겠지. 외부 사람이 들어와서 그걸 보니까 그걸 하자는 거였는데, 그것도 뭐 사실 실효성은 없지 않나요? 그래도 학생 2명만 들어가도 거기 회의를 지켜보게만 해도 힘이 없죠. 뭐 포스코나 지켜보게만 해도 애들이 완전 붕괴를 할 거 아니에요. 포스코나 KT 같이 정부가 갖고 있는 기업들의 사회이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뭐 네, 뭐 그 포스코 근데 사회이사가 안철수 그거는 이제 총장이나 이사장의, 그러니까 말대로 외부에서 한 명 들어가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게, 거기에 총장이나 이사장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냐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한 명을 뽑는데 외부 이사를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도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공적인 그 결정을 하는 곳은 회계나 회의 자료는 뭐부터 공개해야 되는 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걸 하면 공개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걸 하면 특종을 찾는 기자나 할 일 없는 덕후들이 그걸 다 찾아보면서 문제점을 인터넷에 올려요. 그러면 분명히 사회가 이제 그게 투명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사회가 하고. 발전하려면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 것 같아요. 덕후들 인생, 덕후들이 이제 세상을 꼭 바꾼다고. 덕후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할 일 없는 사람들, 시간이 많고 이제 뭔가 집중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사람들. 저번에 그것도 있었잖아요. 그 전두환 일가 재산 추적하는 사람. 그 사람 자기 돈 받고 한 거 아니야? 자기가 하고 싶어서 그냥 한 거야. 요번에 정보를 공개해놓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청문회 때도 엄청났잖아요. 제보 모양 쏟아지고 얘기 안 하고 있는 취준생. 취준생이라서 신생이라서 세금을 잘 안 내요. 나중에 이제 벌면 교육세를 내자 이거지. 교육세 내야죠. 그러니까 세금 항목들을 정비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교육세, 의료, 그러니까 공공 분야에 대한 것들, 교육, 의료는 필수적인 것 같고 급하고. 진짜 그 지방교육세인가? 옛날에 세금 이제 받는 걸 했었거든요. 앉아가지고. 그러면 별의별 군데 진짜 지방교육세 다 붙어 있어요. 뭐 그 뭐지? 그 건물 샀을 때 내는 그런 데도 붙어 있고 취득세에도 붙어 있고 다 붙어 있어가지고 도대체 뭔가 싶었는데 오늘 알게 되네요. 아 근데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그 교육 예산이 있잖아요. 지역 그 교육세 말고 지방 교육세 말고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보험업자랑 은행업자가 내는 게 중앙 그 교육청으로 갔다가 지방 교육청으로 교부가 되죠. 그럼 만약에 뭐 소득세나 이렇게 교육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일을 해서 번 돈으로 세금을 낸다면 그게 다 국가 쪽으로 가는 거죠. 지방세가 아니고. 그렇죠. 나중에 교부를 따로 받겠죠. 근데 그게 저는 좀 그렇게 되면 교육부가 교육청들을 주무를 수 있잖아요. 너 좀 적게 줄 거야? 뭐 너는 많이 줄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나는 그거는 그게 있어요. 예를 들어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지방청에다가 바로 내잖아요. 예를 들어 구청에 바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부자 동네와 가난한 동네의 그 교육 질의 차이가 확 벌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중앙에서 그걸 걷어서 학생 수만큼 그냥 주는 거야. 학생 수만큼 그러면 거기서 쓰고 괜찮아도 돼. 회계장부 공개하고 그러면 최소한 돈 때문에 교육의 질이 벌어지는 일은 없을 거고. 아예 학생 수로 고정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대통령이나 이런 거 바뀌었다고 자기들 마음대로 주무를 수 없게. 근데 뭐 법은 바꿀 수 있으니까. 뭐 제일 쉬운 것 같은데 뭐 교육 얘기, 기회 평등 얘기할 땐 또 시비 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뭐 어떻게 공적인 이 아이 두 당 얼마씩 가는데 이 아이는 훨씬 재능이 있고 뭐 능력이 있고 그러니까 뭐 그 그런 재능의 기준을 또 그 분야가 기준으로 다를 수도 하니까. 있잖아요. 뭐 음대나 미대는 악기가 필요하고 악기를 관리해야 되는 비용이 들고 만약에 뭐 회계 관련된 거들 그러면 이제 그런 장비는 필요하지 않잖아요. 뭐 이거 이거에 대한 차이, 가중치 이런 건 말이 있을 수 있긴 하지만, 그쵸. 네. 그런 거 다 고려하기가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악기는 확실히 돈이 진짜 많이 고가니까, 드니까. 네. 돈 있어야 그 자녀들을 음악 가르친다고. 그래서 돈이 많이 있는 유치원은 관현악단 있잖아요. 유치원인들. 관현악단이 있어요. 악기가 뭐 성인들도 구하기 힘든 악기들. 금관악기는 되게 비싸요. 자기 키보다 클 것 같은데 유치원생이면은 아니죠. 그 사이즈로 맞게 사는 거죠. 또 크면 새 거 사면 되니까. 네. 어차피 네. 왜 이래 없는 사람처럼. 네. 다 있잖아요. 다 그죠. 그 쓰진 않는데 공간만 차지해가지고 어렸을 때 그 악기 하나 배우면 악기가 몇 개예요. 크면서. 그거 모아야 되는 창고 지금 또 이제 사야 되게 생겼어요 이제. 건 또 은으로 돼 있잖아요. 다 이렇게. 은이요? 금 아니었어요? 은. 그 이제 음이었어요. 그게 요새 누가 은을 써요 실용성이 없게. 그만해야 돼. 이거 안 자를까? 잘라주세요 이거. 아 대단하게 사였군요. 전 없어요. 교육세 또 뭐든지 다 결론이 국회로 가네요. 국회로. 그쵸. 국회가 얼마 안 뭐 남았- 일하세요.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다 해적당 하나 만들어야 돼. 나중에 집권해가지고 미르재단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이사장님 앉혀주고. 그럼 혹시 결말은 그건가요? 찰컹찰컹. 저희 선거 얘기 몇 주 뒤에 할 거잖아요. 네. 그때 그 개헌이랑 그런 거 얘기 한번 해봐요. 이런.